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2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 문제가 알고리즘에 뜨지 않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과고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고를 나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 일반고에서 굉장히 최상위권의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런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게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있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풀이를 봤을 때하고 동일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다만 그 문제를 넘어서 다른 문제에다가 접목을 시킬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짚어줄 거냐면은 물론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Y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Y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한 스킬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물리학2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없고 그리고 과외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죠? 얼마예요? 김과외 알아보면? 저도 오늘 잠깐 보니까 뭐 시급 6만원?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은 일단 물투 고른 것부터가 머리가 굉장히 좋고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으니까 시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시급 6만원 주고서 근데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 루즈해지고 안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만 풀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뉴비들을 위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같이 봐볼게요. 오, 약간 좀 물리원스럽죠? 그래서 물리2도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없는 것도 있고 계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자, 그림은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ABC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여러분 보어 원자 모형이 뭐예요? 딱딱딱 계층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요 기역은 뭐야? 현대 원자 모형. 그 다음 니은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더라. 자, A 기역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모형이야. 맞죠? 그 다음에 B 니은은 현대 원자 모형이야. 아니죠. 현대 원자 모형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C, N은 1인 상태에서 N은 2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냐? 아니죠.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기파의 수신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안테나하고 1차 코일, 2차 코일,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커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1차 코일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차라는 내용을 빼면 그냥 코일이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수신을 막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다 받은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LC 회로가 있잖아. 이게 L이고 그 다음에 이게 C죠. 자, LC 회로는 뭐예요? 바로 공명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진동수는요, 특정한 F0의 진동수만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게 스피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요? 1차 코일에는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수신이 되는데 2차 코일에는 LC 회로가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받을 수가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테나에 수신된 전자기파에 의해서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수신 회로의 2차 코일에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교류 신호가 흐르게 되겠죠. 교류가 되겠고 당연히 근데 위상차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또는 지금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신 회로에 B를 전자기파의 진동수하고 같게 하면은 자, 이거는 바로 공명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렌즈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서 봤을 때 하이탑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기출문제 지금 2024년 너무 어려워. 그래서 2020년도 기출 같은 거 한번 쓱 봤는데 아, 뭔가 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몇 문제
조금 더 연달아서 풀어보면은 막상 또 뭐예요? 다시 좀 안 풀리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과목이야?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개념서가 너무 정석이에요. 이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최적화된 개념을 딱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은 요거 3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물체하고 같은 쪽에 상이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허상이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상이 안 보이는 게 허상이죠. 무조건 허상에다가 무조건 정립입니다. 정립 똑바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이 물체가 렌즈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실상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로 도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초점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점 공식. 자, 이렇게 실상일 때는요. 실상 F는요. AB 나누기 A 플러스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허상일 때 요 F는요. AB B 마이너스 A라고 씁니다. 자, 왜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우리는 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써먹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허상이니까 초점은 F는 B-A분의 AB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배율은 뭐냐? 배율은 A분의 B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공식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기억번 상은 실상이냐? 허상이죠. 물체하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그다음 니은번 D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배율이 나와 있네요. 배율. 자, 배율이 지금 2분의 5라는 거는요. 자,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25cm다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는 25cm가 정답이 되겠고요. D급번 F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허상 공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두 개의 곱은 250 빼면은 15가 되죠. 그래서 5로 나누면 3분의 50이 나와서 D급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딱 3개만 알면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다시피 이건 뭐예요? 파동에 제일 먼저 있는 이중슬립 문제가 되겠죠. 자, 이중슬립 문제도 크게 이제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량이 변하지 않으면 단순 계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변화. 그러니까 물리2에서는 이제 변화를 정말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를 변화시켰어요? L의 요 거리를 1m에서 뭐 LX로 변화를 시켰다. L이 무슨 의미냐? 요 이중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요 간격이 늘어났으니까 아하, L이 뭐 늘어났겠구나, 뭐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늘어나야지 이제 회절의 정도가 커지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때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 이거는 공식을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뭐를 하셔야 되냐? 요 5점에 대해서 P가 어떤 무늬가 생기는지 먼저 일단은 공식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요 P에서 어떤 무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L은 1m일 때 5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의 중심.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위상차는 3람다다. 그러니까 경로차, 위상차 또는 이제 경로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경로차가 맞으니까 3람다라고 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긴 2분의 5 람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2분의 3이죠? 아이고 미안해요. 2분의 3 람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로차가. 자, 그럼 경로차가 3에서 2분의 3이 됐죠? 몇 배가 됐어요? 도대체 2분의 1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배. 자, 이때 요 n은 도대체 뭐에 비례를 하냐? 바로 d 나누기 l 람다에 비례를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잠깐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에 대해서 2가 뭐가 돼야 돼요? 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2배가 돼서 LX는 2m가 됩니다. 다음 몇 번? 4번. 1초 컷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침작 운동에서는 크게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항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더라. 자, 왜 그러냐면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실이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 항상 수직을 만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력은 뭐야? 비보존력이죠.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줄이 되니까 계속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공식이 있냐? 주기는 뭐예요? T는 2파이 루트 L 나누기 G.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다시피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LA분의 LB가 121분의 10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121이고
여기가 지금 100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기를 보면은 역시나 기억번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주기를 물어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에 루트배를 씌워보면은 11분의 10 맞죠? 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을 보게 되면은 자, T0가 뭐냐? 지금 A하고 B가 놓인 순간부터 PQ에 다시 동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듯이 TA가 11이고 TB가 10이에요. 그러면은 T0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TA하고 TB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서로소잖아요. 서로소. 그러니까 아하, 니은번은 뭐가 돼?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번 A하고 B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냐? 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결국엔 뭐예요? 에너지 보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에너지 보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 위치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요 높이를 봐봐요. 높이. 자, 얘는 요 정도고 얘는 요 정도죠. 아하, 그러니까 A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기억과 니은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회로 문제죠. 자, 회로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자, 회로는 딱 한 가지의 풀이법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공식보다는 풀이법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어떤 망로, 그러니까 닫힌 이 폐구간을 찾아요. 폐구간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저항이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뭐 합성 저항으로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1옴 1옴 이렇게 있어도 2개를 합칠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 아무튼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 2개가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를 쓸 수 있냐? 바로 전압법칙 KVA를 써가지고 이 전류를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류를 가정할 수 있으니까 이 나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KCL 전류 법칙을 써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이 전류의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같은 저항 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R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전류계,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전원으로 회로를 구성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류가 들어가니까 한번 요 회로의 구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세 갈래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도 가고 그다음에 중간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서 이렇게 오는구나. 오케이. 일단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풀기 전에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닫힌 구간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닫힌 구간.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요 V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위쪽에 대해서 전압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키르호프 법칙 약간 뭐 이런 알고리즘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 R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이냐? V는 IR이 되겠죠. 자, 근데 보다시피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병렬이잖아.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이 V는 IR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엄밀하게 보면 I0R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왜 그러냐? 한 개의 조건을 가지고는 한 개밖에 못 푸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원의 값을 I0R이다 라고 지금 계산한 거밖에 못하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B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세 갈래 길로 뻗쳐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B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R이니까 아하, 지금 전류의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I, 그 다음에 여기로는 I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EI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로는 일단 EI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법칙까지 썼으니까 이제 다시 전압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RI, 그 다음 여기는 ERI가 되니까 아하, 여기서 이제 막으려면 이제 여기 전압이 뭐야? 3RI니까 얘를 없애줘야 돼. 그래야 여기가 지금 전원이 없으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게 지금 3I가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게 전류가 얼마예요? I, 3I니까 5I가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를 i0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이제 V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하고 연결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지금 이 저항이 걸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지 V라는 거는요 3i r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는 뭐냐 3분의 1 i0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스위치를 B에다 연결을 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거, 전류계에 흐르는 건 i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정지한 관찰자 P에 대해서 우주선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주선이 운동하는 동안 P가 관찰한 저울에서 측정된 힘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우주선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뭐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저울에 찍히는 값이 커집니다. 또는 이제 장력에 찍히는 값,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에 매달려 있으면은 이 장력에 찍히는 값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값도 뭐라고요? 찍히는 값이 커진다. 끝. 오케이, 끝.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0부터 t3 동안 P가 관찰한 우주선의 속력 V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은 얼마인가?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V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저울에 측정된 힘 F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외부 관찰자 봤을 때 이 우주선의 가속도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으로 있다가 더 커졌다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이제 뭐 등속도 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등속도 운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1번, 2번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위쪽으로 있으니까 사실 4번하고 5번과 같이 불연속적인 그래프, 선형적인 그래프는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1차원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트랜지스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문제도 이제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요 트랜지스터가 있냐. 첫 번째로는 공통 베이스 회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 이미터 회로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류 대먹임 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공통으로 이미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자, 전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뭐가 겹쳐요? 이미터가 겹치고 있죠. 이거를 공통 이미터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했을 때 한 녀석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녀석들도 전류 증폭에 의해서 전부 다 증폭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스위치를 딸깍딸깍 했어요. 그래서 IB가 만약에 증가를 했다고 해. 그럼 IC하고 IE 또한 뭐가 된다? 전류 증폭률이 이제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증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트랜지스터는 무슨 형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알죠? 베이스하고 이미터에 대해서 보게 되면 화살표가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가게 되는데, 얘들은 항상 무슨 관계가 돼? 순방향 전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P, N, N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뭐야? NPN이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베이스의 전위는 C의 전위보다 높냐? 자, 보다시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베이스하고 컬렉터를 보게 되면 얘는 역방향이니까 C에서 베이스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전위는 컬렉터 전위보다 낮다가 돼야 되겠죠. 땡. 사실 뭐 바로 디귿번이 정답이 되겠지만, 자, IC가 IB보다 크냐? 이건 전류 증폭률에 의해서 정답이 되겠죠. IC는 뭐야? 이제 베타 I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위성 A하고 B가 있대요. 그럼 일단 뭐 M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각각 공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 P는 A하고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금 A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9F0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먼 지점에서는 F0이다.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 되겠죠. 1대 3. 그래서 R, 3R.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R 안 쓰고 그냥 1, 3이라고 쓰긴 하는데, 일단 저 푸는 대로 풀어볼게요. 그냥 대충 1, 3이라고 써볼게요. 1, 3. 그 다음에 가장 먼 지점에서 F0다.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공전 주기가 T하고 2루트 2T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짬 좀 차면은 바로 조건반사로 뭐가 나와야 되냐? 아하, B가 A보다 요 장지름이 2배구나.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설명 안 해주면 바로 이거 영상 끌 것 같으니까. 자, 주기의 제곱 유치하지만 주기의 제곱은 장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주기는 뭐예요? 두 글자죠. 그래서 제곱, 그냥 장지름은 몇 글자? 세 글자.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주기가 몇 배야? b가 a에 2루트 2배잖아. 그러면 제곱해 8이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x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x가 얼마예요? x 이퀄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장지름 몇 배? b가 a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 b의 거리는 여기가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죠. 아하. 자, 그러면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게 9F0고 b도 어차피 질량이 m이니까 지금 거리가 7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49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9분의 9,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심력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실험 과정을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줄의 한쪽은 질량이 m인 고무막에 연결하고 다른 쪽은 플라스틱 관을 통과시켜 질량 20m인 추에 연결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죠. 그래서 질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고무막의 질량은 스몰 m이고 추의 질량은 뭐 20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 궤도의 반지름 r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마개를 등속 원운동하면서 주기 t를 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추의 개수를 바꾼다.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 r을 바꾼다. 자, r이 지금 뭐냐, 딱 봐도 그냥 r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나와 있는 게 뭐겠어요. 고무마개하고 고무마개가 원운동을 하는 요 원 궤도의 반지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번. 줄이 고무마개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추의 개수가 2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 많아져요. 그럼 뭐가 돼요? 이 추가 결국엔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장력의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추의 개수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면은 장력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당연히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r이 r1일 때 고무마개의 속력은 추의 개수가 2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크다. 자, 우리 이렇게 반지름이 동일할 때 추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속력은 뭐 한다고 했었죠? 증가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니은번은 이제 사실 뭐 10보다는 r이 r1으로 지금 동일하네? 그럼 추의 개수가 많아졌어? 그럼 속력이 더 빨라지겠구나 하면서 바로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 R1하고 R2에 대해서 한번 너가 이해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추의 개수가 1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지름이 변화를 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공전 주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t제곱분의 1을 보게 되면은 요런 관계가 있으니까 반대로 t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요런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기가 큰 놈이 뭐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주기가 큰 놈이라는 거는 느리다라는 거니까 그럼 반지름이 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자기장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문제 풀면서 어떻게 이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음과 같이 xy 평면에 수직으로 y축 상에 y는 -t, y는 3d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하고 B에는 C가 각각 IA, IB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는 IA, 이렇게는 IB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상에 X는 루트 3D인 점 P에서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방향은 플러스 Y로 B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스킬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요 자기장 있잖아요. 이 자기장을 만약에 나오는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전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오는 이 종이면에 대해서 뚫고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로 돌린 게 이 자기장의 실제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위쪽으로 만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시계로 돌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아하, A하고 B의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 종이면에 대해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반대로 그럼 요렇게 이제 방향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반대로 A하고 B의 이 방향을 찾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얘를 무슨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을 때는 얘를 시계로 돌려. 아, 그럼 플러스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하고 B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 근데 플러스 전화라는 게 나오는 전류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아하, 플러스 IA, 플러스 IB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보게 되면은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회전시켜 XY 평면상에서 Y는 마이너스 D인 점에 X와 나란하게 고정을 시켰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A가 종이면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눕힌 거죠. 네, 이제 눕힌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IA는 IB냐? 자,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P에서 뭐가 상쇄해요? 바로 X축 자기장 BX 이퀄 0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여기서 이제 스킬 두 번째,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바로 무엇이냐? BX는요 R 제곱분의 Y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Y는 R 제곱분의 X I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자, 그럼 이거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BX 이퀄 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 거는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BA의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R제곱이 얼마냐? 자, 여기 R제곱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1이니까 2가 되겠죠? 떨어진 거리 2. 4분의 Y값은 1, 그 다음에 IA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써보면은 R제곱이 얼마냐? 자, 여기 떨어진 거리 얼마냐? 여기는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은 12가 되겠고 Y축 값은 3이죠? 네. 그래서 얘는 4분의 1 IB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쌤쌤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번은 뭐가 되겠어요?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가의 원점 O에서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냐? 자, 보다시피 A하고 B의 이 전류의 세기가 동일한데 요 정 가운데 이 5점에서의 이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게 된다면 A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A는 이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방향에서의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D급번 보면은 나의 P에서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가 이렇게 B0의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엔 이 B0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IA하고 IB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I 또는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요. 자, 그러면 B0의 값은 무엇이냐? 일단은 R제곱, 그러니까 A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떨어진 거리는 아까 2였으니까 4가 되겠고요. 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축 값을 구해야 되니까 X 값을 넣게 되면은 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넣게 되면은 12분의, 그 다음에 지금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X 값은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12분의,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죠. 네, 4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얘가 지금 B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1은 얼마예요? 1은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 B0가 되는 거죠. 요것만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1은 얼마다? 루트 3 B0다. 자, 그럼 나머지는 좀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1은 루트 3 B0다. 요 결과만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P에서 결과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선 뭐냐? BP는 그냥 BA 제곱 뭐예요? 플러스 B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A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는 지금 거리가 1이고 하다 보니까 요건 그냥 1이 되겠고 그다음 BB는 얼마냐? 거리가 아까 얼마였어요? 2루트 3이었죠? 그래서 1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냐? 루트 12분의 13이 나와가지고 2 루트 3분의 루트 13이 되는데 아까 1이 루트 3 B0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13 B0다.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D급번이 뭐가 돼요?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도플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플러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첫 번째로는 어떤 거? 파장과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진동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 도플러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소리의 속력, 측정하는 속력과 그 다음에 측정되는 소리의 파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력과 파장은 도대체 뭐에 영향을 받냐? 무조건 얘는 파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동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원과 그리고 검측기에 대한 상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 속력과 파장은 만약에 이 파원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 검측기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속력, 소리의 속력은 V잖아요. 그럼 이 검측기가 측정한 이 소리의 속력은 여전히 V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원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은 검측기에서 측정한 거는 계속 V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파원이 정지해 있더라도 이 검측기가 움직이게 되면은 측정되는 이 진동수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S가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F0에 진동수를 발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A하고 B가 각각 일정한 속력 VA하고 VB로 같은 방향으로 가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가 3VA로 S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그럼 지금 보다시피 A에 대한 속도의 정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A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고, 마저 또 읽어보면은 가하고 나에서 S가 측정한 B의 음파의 진동수는 FB로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B는 여전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측정한 게 FB로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S가 측정한 A의 음파의 진동수는 각각 4분의 5 FB, 7분의 5 FB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속력이 변화했는데 이 진동수까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A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요 A에 대해서 이제 도플러 효과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4분의 5 FB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음속이 라지 V라고 나와 있죠. 라지 V. 그래서 일단은 라지 V 쓰고, 그 다음에 음원이 뭐예요? 음파 측정기에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동수가 뭐야?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값이 증가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 음원은 뭐야? 얘는 지금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원인이 되는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지 V 집어넣고 F0, 이게 바로 가에 대한 식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제 A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7분의 5 FB를 집어넣게 되겠고, 얘는요 지금 음원 A가 멀어지게 되니까 V 플러스 3VA V 그 다음에 F0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4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VA 그 다음에 V 플러스 3VA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연립을 해보면은 7 마이너스 7VA 이퀄 4 플러스 12VA가 되는데, 자, 그러면 19VA는 3이 되니까 VA는 얼마예요? 19분의 3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VB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일단 요 FB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서 봤듯이 요 4분의 5 FB는 V-VA 분의 라지 V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냥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요 분모는 얼마가 되냐? 19분의 16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얘는 16분의 19 F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FB는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요. 그러면 4로 나눠지게 되니까 20분의 19 F0다. 이렇게 FB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VB니까 이제 B에 대해서 식을 세워 봐야 되는데, FB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음파 측정기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멀어지게 되면은 요 진동수의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건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 V 플러스 VB 그 다음에 라지 V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라지 V가 얼마가 되면 되냐? 19가 되면 되겠죠. 19. 그다음 VB는 1이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VB는 19분의 1 라지 V다 해서 1번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속력과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에 대해서 분리돼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진동수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집어 넣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공식 자체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 VA의 값을 알 수 있겠고, 요걸 집어넣어서 F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냥 B에 대해서 식을 그냥 풀어주시면은 답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식이 이제 아무래도 3개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광전효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2에서 광전효과나 물리1에서의 광전효과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보니까 그냥 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읽어보면은 금속판을 비추는 단색광 A하고 B에 따른 광전류, 자, 그러니까 광전류가 I고, 그다음 정지전압으로부터 구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질자 파장 람다를 표현했다. 자, 그러니까 이 람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K, 요 아래 있는 건 9K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이 물질파, 이 물질파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 ME 람다 제곱 이꼴 일정의 관계식이 있다 보니까 요 전자의 질량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바로 뭐예요? E는 요 람다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람다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하면은 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봐볼게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요 발생되는 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보다시피 A하고 지금 B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기억은 I0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 I는 뭐냐? 광전류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광전류는 결국 지금 보다시피 두 개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3I0가 돼서 니은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보게 되면은 니은은 람다 제로냐 라고 물어봤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9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람다 제로가 돼서 정답이 돼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던 물체 A가 지금 점 P에서 속력 VA로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경사면과 수평면에서 만나는 점 Q에서 수평면에 대해 45도의 각도로 VB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발사해서 한 점에서 충돌했다 보니까 중력극기로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로 나누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속도 벡터 얘를 SB, 그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오는 걸 S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이 도대체 뭘 의미를 하냐? 자, SB 같은 경우는 VB T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SG 같은 경우는 2분의 1 GT 제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요 이루는 각도가 45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SB를 뭐라고 쓸 수 있냐? 3루트 EH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G 같은 경우에는 요 면이 3H니까 여기서 H를 빼게 되면은 SG는 얼마예요? 2H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는 분석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이제 요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은 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VAT가 되니까 SA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다음 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SG'은 2분의 1 G' 빗면 가속도 곱하기 T 제곱이 들어가죠. 자, 근데 이 G'이 뭐예요? 사실 G 사인 세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요 빗면 가속도, 요 사인 세타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오른쪽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거리가 루트 10H이다 보니까 바로 10분의 루트 10이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빗면 중력 가속도는 10분의 루트 10 G다. 이렇게 사인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SG'은 결국엔 얼마냐? 얘는 10분의 루트 10 SG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서서 봤듯이 요 SG가 얼마였냐? 2H가 됐으니까 얘는 5분의 루트 10 H다 라고 이제 요 거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거리가 지금 보다시피 아까 B에서 요 3하고 높이가 1일 때 루트 1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거리가 3이니까 같은 삼각형에서 합동에 의해서 요 떨어진 거리가 바로 루트 10H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체 길이가 루트 10H인데 요 중력 가속도, 빗면 중력 가속도에 의한 요 벡터의 길이가 5분의 루트 10이다 보니까 아하, 요 SA 벡터에 대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 루트 10H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왔네요. 결국엔 VB 나누기 VA라는 거는 얘는
T를 곱하게 되면은 SB 나누기 SA하고 동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SB 같은 경우에는 3 루트 2H고 SA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루트 10이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 하면 루트 5죠. 아하, 요거 하면 또 루트 5가 되니까 4분의 3 루트 5가 돼가지고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축전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전기는 딱히 뭐 볼 건 없고요. 이제 B를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요거 공식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전기 용량은 얼마냐? 자, 우리 저항에서의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덧셈이 되는데 C1 플러스 C2.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누기 2가 추가가 된다라는 점. 요 아래에 2가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극판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극판의 면적이 같은 평행판 축전기 A하고 B를 전원 장치에 연결을 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B 내부의 절반은 유전율이 입실론 원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전원 장치의 전압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기억과 니은은 각각 A하고 B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A, B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U는 2분의 1 CV 제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 값은 뭐냐? 결국엔 2U 나누기 V 제곱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하고 B 중에서 이 전기 용량이 더 큰 녀석은 일단 무조건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요 에너지 나누기 전압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요 C 값이 큰 녀석이 누구다? 무조건 B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V의 값이 동일하거나 U의 값이 동일한 부분을 좀 찾게 되면은 일단 뭐 여기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V 값을 보게 되면은 지금 누가 더 커요? 아하, 니은이 기억보다 요 V의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V의 값이 크다라는 건 요 C의 값이 뭐야? 작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자, 그럼 C의 값이 작으니까 니은은 A가 되는 거고 기억은 뭐가 돼?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니은번이 뭐예요? 기억은 B냐?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번 V1과 V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V하고 V1의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면은 요 니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에너지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지금 2배가 됐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U는 2분의 1 CV 제곱에서 2분의 1은 어차피 고정이고 그 다음에 요 에너지가 2배가 됐다고 하면은 요 V는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귿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전기 용량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일단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 선을 쫙 잇게 되면은 이렇게 V하고 2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하,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전기 용량의 비율이 1대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는 지금 4C가 되는 거야. 4C. A를 C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4C는 뭐가 되냐? C 플러스 그 다음에 C1 나누기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자, 그럼 C1은 얼마야? 7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보다시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이제 막대 A하고 B가 있어요. 그다음 얘가 실 A하고 B에다가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A 위에는 질량이 4m의 물체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요 B는 길이가 6L이고 전체 길이가 6L이고 요 B하고 매달려 있고 요게 서로 지금 접촉해 있다. 자, 아마 여러분 여기 접촉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 아무튼 그리고 다시 봤을 때 요 서로의 장력이 TA하고 여기는 TB인데 요거의 힘의 비율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아랫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B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B에 작용하는 힘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전면,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해석해요? 수직항력이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야? 바로 힘의 이름, 수직항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의 정의는 뭐예요? 요 수직항력의 정의,
바로 접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B가 나를 위쪽으로 미는 거고, 그다음 반작용에 의해서 B는 A가 나를 요 아래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N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요 실이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얼마로? TB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로 중력으로 얼마가 있어요? 4mg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이렇게 힘의 변수가 몇 개예요? 한 개 막대기에 대해서 변수가 두 개죠. 자, 힘의 변수가 두 개면은 토크식을 세워가지고 힘의 변수를 하나씩 없애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힘의 기준점으로 잡게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는 요 세타의 값이 변화하진 않으니까 이 막대기에 대해서는 이 세타의 값이 동일한 거죠. 휘어져 있는 막대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요 길이를 보게 되면 이게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비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6L이니까 절반은 3L이죠. 아하,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2L, 여기의 길이는 L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 토크가 8mgL이네. 그럼 여기도 8mgL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8mg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mg.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얘도 똑같이 요 세타의 값이 동일하니까 요 길의 비율이 결국엔 요 x축의 비율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의 거리 비율을 보게 되면은 3대 1이 되는 거죠. 네, 그럼 10이니까 TB는 얼마더라? 12mg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TB는 끝났고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 대해서 여기가 있는데 지금 얘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A 하나만 있다 보니까 힘의 평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는 지금 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 플러스 8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는요, 4 플러스, 그 다음에 6 플러스, 그 다음에 장력 12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22가 되는 거죠. 이거 하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TA는 14mg가 돼서 얘는 지금 12mg, TA는 14mg가 되니까 지금 나누게 되면은 7분의 6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정말 복잡한 문제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의 길이가 길죠. 아무튼 여러분이 이걸 빨리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이 상황 자체가 뭐냐, 이건 물리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이 금속고리가 뭐예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빙글빙글 도는 유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과연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얼마로 정의가 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I 값은 뭐냐, 바로 R제곱, 그 다음에 ER, 그 다음에 곱하기 WB가 됩니다. WB. 자,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스몰 r은 무엇이냐? 이 금속 고리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 라지 r은 무엇이냐? 이 금속 고리의 저항값이 되겠고요. 그다음 오메가는 바로 각속도가 되겠고, 그다음 B는 요 영역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다와 같이 반원 모양의 금속고리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가 있는 XY 평면상에서 원점 O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디폴트 값이어서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습 보다시피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문제 봤을 때 그냥 시계로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필요한 정보만 뽑아낸자라고 하면은 사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제대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시험장에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리는 그럼 0부터 90도까지, 그냥 90도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90도 써요. 90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80이란다. 270도가 되겠죠. 270도에서 각각 W1, W2의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을 한다. 네, 그림 나는 가에서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세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하고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1하고 B2고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이다. 세타는 0일 때 I하고 2에서 자기장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대요. 이건 뭐 마지막에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0부터 90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 A가 빙글빙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대해서 0부터 90도까지에 대해서 이제 요 공식을 잠깐 봐봐요.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그럼 이 ER은 지금 변화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요 WB만 사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I하고 WB만 우리가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0부터 90도인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일단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 I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이퀄 쓸게요. 그 다음에 각속도는 얼마냐? W1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요 유형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내부 상쇄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I는 뭐예요? 요 내부가 상쇄가 일어나니까 요 오로지 2에 의한 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2에 의한 거니까 자기장 B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도부터 이제 상황이 언제 또 바뀌냐? 180도일 때 바뀌게 되겠죠. 180도. 자, 그럼 이때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I가 되는 거고, 각속도는 WT고, 그 다음에 이때 이 금속 고리가 180도에서 90도에서 살짝 돌아가게 되면은 요렇게 있는 거니까 I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B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80도에서 이제 270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 이 180도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0도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가 지금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80도에서 조금 더 증가하면은 요런 상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2에 의한 것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유도 전류는 3I고, 그 다음에 W2 곱하기 B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에서 보면은 W2하고 W1의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W2하고 W1.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얘, 또는 얘하고 얘를 뭐 하시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B2로 나눌 수 있는 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니까 이 두 식을 나누어 보게 되면은 지금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W2 분의 W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W2는 뭐냐? 2분의 3 W1.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B2하고 BI의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요식하고 요식을 나누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 식을 나누게 되면은 3 이퀄 B1분의 B2가 되니까 니은번 틀렸죠? 2가 아니라 3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I하고 2의 자기장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얼마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 자기선속에 대해서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안 구했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90도까지 이 유도 전류의 지금 방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i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이너스 2i를 우리가 반시계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 고리가 빠져나오는데 반시계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90도부터 180도까지는 i에 대한 건데 i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는데 시계다 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 파이라는 거는요, 지금 요 절반에 대한 면적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절반에 대한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거를 요 하나에 해당하는 요 덩어리를 1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값을 I 같은 경우에는 그냥 B, 2 같은 경우에는 3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는 뭐예요? 바로 그냥 2B, A. 뭐 대충 뭐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의 파이라는 건 뭐예요? 4분의 파이. 딱 요 상황이죠. 세타가 4분의 파이만큼 45도만큼 돌아갔을 때. 자, 그럼 여기 면적은 1이고 요 아랫단 면적은 뭐예요?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파이 프라임은 뭐냐? 2분의 3 BA에다가 지금 BA를 뺀 거죠. 자, 그럼 요건 뭐야? 2분의 1 BA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앞에서 BA가 파이였으니까 2분의 1 파이였으니까 여기에서는 4분의 1 파이가 되겠죠. 디귿번 정답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이고 높이가 6L인 수평면과 만나는 점 P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3V 제로의 속력으로 발사를 했다. 그러니까 운동의 질을 뭐 9K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는 동안 길이가 4L인 구간 S를 지나고 점 Q에서 V 제로의 속력으로 포물선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운동의 질을 K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사각이 파이인 경사면 위에 수직으로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S를 지난 동안 크기가 2분의 mg인 마찰력을 일정하게 받는다. 자, 그럼 2분의 mg인 마찰력을 지금 4L인 구간만큼 받으니까 이 mgL만큼 마찰력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얘에서 손실되는 걸 마이너스 2u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Q에서의 이 에너지는 뭐냐? K, 그다음에 6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9K 마이너스 2U는 K 플러스 6U가 되는 거죠. 아하,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K 이퀄 U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탄젠트 타는 4분의 3, 그다음 탄젠트 파이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1에서 중력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마이너스 취한 거하고 동일했죠. 근데 어차피 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그냥 변화량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봤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해요? 사실상 포물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얘는 지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사실상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X축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Y축에 대해서만 사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K가 뭐라고 사실상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VY의 제곱 마이너스 VY의 프라임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정보를 봤을 때 탄젠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은 4, 3, 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탄젠트 이제 파이가 있는 거는 2, 1,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Q에서 속도를 한번 분해를 해보면은요. 자, X축에 대한 속력은 얼마예요? 바로 5분의 4 V0가 되어 있고, Y축 속력은 뭐냐? 5분의 3 V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빗면에 도착했을 때 요 이루는 각도가 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Y축과 이루는 각이 지금 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X축 속도는 얼마야? 5분의 4 V0.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 Y축 속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Y축은 몇 배냐? 2배가 되니까 5분의 8 V0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 M 곱하기 이제 VY의 제곱, 큰 놈에서 작은 놈의 제곱을 빼면은 25분의 64에서 지금 9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바로 55가 되는 거죠. 그럼 5로 또 나눠. 그럼 5분의 11이 되니까, 아하, 10분의 11 MV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10분의 11 MV 제곱은 뭐냐? 5분의 11K랑 동일하니까 아까 전에 K랑 U랑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총 두 가지의 스킬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앞에서 자기장에서도 봤듯이 이 떨어진 거리에 대한 이 전기장의 세기 공식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점전화가 있어요. 네, 이 점전화로부터 거리가 R, X, Y만큼 떨어진 어떤 점 P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P에 작용하는 이 P, X 값은 무엇이냐면요. R 세제곱분의 X, Q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PY 같은 경우에는 R 세제곱분의 Y,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하이탑이나 자이스토리 이런 데 아예 없는 공식이에요. 제가 필요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들은 바로 이제 공식 같은 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분 분해해가지고 그냥 공식화 한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은 한 개의 점전화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점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어떤 공식이 또 있냐면요. 자, 이렇게 Q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QB가 있어요. 근데 이제 QA의 요 바로 위쪽에서 이 전기장이 뭐가 되는 거냐? 2가 0이 되는 거예요. 이 Y가. 그러니까 X축으로는 있어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데 이 Y가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식이 있냐? QA 나누기 QB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요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를 Y, 여기를 X라고 하게 된다면 R 세제곱분의 Y 세제곱 이게 공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첫 번째 줄하고 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 A, B, C가 이제 각 점에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특별한 말은 없죠. 그 다음에 전화량이 플러스 Q, 오케이, 플러스 Q인 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X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장의 방향도 어디라는 거예요? 왼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축과 45도의 각을 이룬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 요 C에 작용하는 이 전하량이 뭐냐? 바로 플러스 Q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래요?
자, A가 B를 일단은 위쪽으로 잡아당길 거고요. 양전하니까. 그 다음에 C도 뭐가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는 서로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B는 음전화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를 통해서 정말 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BC의 부호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C의 크기 또한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 B의 전하량은 도대체 뭐를 구할 수 있냐? 뭐를 통해서? 바로 A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두 번째 스킬을 쓰면 되겠죠. 바로 이 떨어진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 거리 1이라고 하면은 요 빗면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B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얘를 QC로 나눠 보게 되면은, QC는 어차피 스몰 Q죠. 그럼 이제 떨어진 거리를 봤을 때, 2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아하, QB는 얼마냐? 4분의 루트 2 스몰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2 스몰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지금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C에 의한 건 뭐냐? 얘를 지금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겠죠? 그다음 B에 의한 거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A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루트 2를 곱해. 그게 바로 A하고 C에 의한 합성 전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B에 의한 전기장을 빼게 되면은 이제 P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요 F의 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요 A에 대해서 요 F의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요건 오로지 A하고 C에 의한 전기력에 의해서만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의 요 전하량의 곱은 얼마냐? Q 제곱이 되겠고 떨어진 거리는 루트 2D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2D 제곱이 되겠고 요거에서 지금 사인 45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루트 2 Q 제곱 나누기 D 제곱이 바로 얼마다? F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P로 넘어와서 요 P점에서의 이제 이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나누기 D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마침 거리도 D고 전하량도 Q니까 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성된 방향으로 자, 그러면 합성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B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루트 2 Q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2D니까 이거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2D 제곱으로 나누면은 8D 제곱 루트 2 Q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쪽으로 당기는 게 얼마야? 루트 2라는 거고 요쪽으로 당기는 게 얼마야? 8분의 루트 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8분의 7 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사실 바로 2번을 골라도 상관없긴 하죠. 왜냐면은 7은 소수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조금 더 엄밀하게 하게 되면은 지금 요게 뭐냐? Q 나누기 D 제곱 지금 요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 Q 제곱하고 그 다음에 D 제곱으로 나눈 게 얼마예요? 4분의 루트 2였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시간 t는 0일 때 A는 플러스 X로 V1으로 이렇게 발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지금 V2로 이렇게 던졌대요. 얘네들이 t는 t1일 때 서로 X는 X1에서 충돌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낙하를 했다라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낙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X는 X1에 딱 도착했을 때 X 성분의 크기는 Y 성분의 크기의 4분의 9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X축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9V라는 거고 Y축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4V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어. 그럼 이제 마지막 그림 나는 A하고 B의 위치를 AX, AY, BX, BY를 할 때 LX는 AX-BX 그 다음에 LI는 AY에서 BY를 뺀 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우리 핵심이 뭐냐? 상대 거리잖아요. 그럼 얘를 시간으로 나눈 게 뭐예요? 바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상대 속도.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기울기를 봤을 때 요 기울기는 지금 2가 되는 거고 요 기울기는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럼 2에 해당하는 게 사실 뭐예요? Y축에 대한 상대 속도는 B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V1에 해당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V2를 지금 이 V1 이런 식으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A하고 B에 대한 상대 속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한 상대 속도로 쓰게 되면은 V1 곱하기 T가 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은 지금 X축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어차피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축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써보면 A에 대한 평균 속도를 써보면은 2V 곱하기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ED가 되겠죠. 선생님 왜 평균 속도를 써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대 속도의 식은 뭐예요? 바로 등속도 형태잖아요. 그쵸? 그럼 등속도는 뭐야? 시간이 있고 가수도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결국엔 나눠야 어떤 물리량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럼 나눠서 물리량이 해결이 되려면은 요 A에 대해서 식을 세울 때도 요 형태, 이 폼이 맞아야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눠야 뭐가 나오잖아요. 비례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의 형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 문제 풀 때 계속 뱅뱅 도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좀 리마인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X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도출해 내보면은 맞다. 여기 앞에서 이제 V1이랑 V랑 동일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요 V1이 V랑 똑같아. 그럼 욜로 V, 그 다음에 욜로 뭐야? 9V가 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바로 5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축 방향으로 A가 이동한 거리는 5VT가 되는 건데, 아까 전에 VT가 D였으니까 아하, 요 거리는 5D가 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 2 해설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